정부가 모바일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5년간 7,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전화 업체도 연구개발 분야에 총 3조 1,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을 지난해 대비 2자릿수 이상 늘리고 영업이익도 지난해 수준 이상을 거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LG전자도 올해 B2B 사업과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고 환경과 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 인수합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 근로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을 살려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해야 된다며 EBS 수능 강의만 받더라도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괜찮습니다. 0.5% 정도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어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급 상황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개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수가 하락하지는 않고 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강하게 튼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일부 후반부에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장 막판 30분 전부터 저희가 치열하게 종목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샵 5588번으로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과 비중 그리고 매수 가격부터 보유 기간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장이 좀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계시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오늘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하락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680선 위쪽에서 거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우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역시 어제보다 7포인트 상승한 1682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그 시초가보다도 더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순 매수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특히 대형 IT주와 또 자동차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9포인트 상승한 1684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지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4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2포인트 상승한 526으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현재 그와 비슷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다시 순매도로 전환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벌써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상승한 527선에서 거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싱싱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현대차가 2% 상승하면서 11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4%나 급등한 23,8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아차는 신차 출시 효과에 더불어서 실적도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반도체주 관련주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D램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홍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PC 생산업체들이 D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1% 상승, 하이닉스 플러스 2%, 동구 하이텍, IPS 등이 6%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SFA가 2% 급등했고요. LOT 베큐이 3% 상승한 4,955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나를 필두로 전자 결제 서비스 관련주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다나리 곧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A사를 통해서 현지에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널이 9%나 급등한 2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모빌리언스, 인포바인 등도 오늘 3% 이상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거래소 쪽 상황이 양호하네요.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0.6% 정도 오르면서 1686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6%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지식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제 후반부에 그리스 악재가 좀 나오면서 시장 상황이 좀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양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의 8일 연속 상승과 함께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마감을 했었지만은 호주 증시라든지 니케이 증시 모두 상승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오들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전반적인 흐름은 오전장에서는 강보합권 흐름을 보였었지만은 오후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외국인 매수가 강화되면서 10포인트를 이상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오늘 역시 2,200억 원 정도 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아차를 비롯해서 포스코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대형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오늘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IT 자동차 많이 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기아차라든지 자동차 쪽에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세에서 좀 소외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에서는 IT 자동차 주도 업종에서 다시 부각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연일 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해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코멘트도 좀 부탁드리죠. 예. 외국인 매수세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유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위험자산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MSCI 주요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평균 수익률을 밑돌았는데요. 2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 증시가 키 맞추기 정도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좀 추가적으로 관심을 계속 보여야 될 부분들은 세계 증시의 강세가 좀 되는 부분에 불구하고 상해 종합지수하고 홍콩 예치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계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상회하게 나오면서 그쪽으로 추가적인 지급 준비든 이러한 긴축 불확실성 부분에서 계속 얘기거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시그널로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앞서서 얘기했었지만 글로벌 증시와의 키 맞추기 정도 예상이 되고 추가적인 관건은 25일, 26일에 있을 그리스 지원에 대한 EU 정상에 대한 결과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확정적으로 나온다면은 달러 약세, 유로 강세 이런 부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경기 민감 턴어라운드 업종하고 실제 호전주 쪽으로 좀 더 관심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아시아 쪽 정리 그중에서도 중국이라든지 홍콩 쪽 그쪽 상황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스에 대한 지원 여부 그 내용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고 천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참 좋은 말씀만 해주시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쪽 괜찮습니다. 0.6%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 쪽이 뭐 꺾이지 않고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강하고요. 아시아 시장도 강합니다. 어제하고는 정반대 상황이네요.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모습, 상승 추세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우리 증시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대외 변수들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다우지수 8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걸었고 경기 선행지수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뭐 대외 변수들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표는 계속 좋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 11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했고요.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주 연속 감소세 들어왔고요. 경기 확장세와 더불어서 이제 고용 지표 면에서도 호조세 보인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지표가 이어지고 있어서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우가 8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8일 연속도 양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어제 오후 우리 시장 마감 무렵 때 지수 하락을 주도했었던 그리스 문제 당사국만 내리더라고요. 3%대 폭락을 보였고요. 유로존 다른 국가로 불안이 전이되는 모습, 예전처럼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더 이상 글로벌 시장에 악재로 작용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지표도 좋았지만 이번 주는 FOMC 회의뿐만이 아니라 주택, 물가, 고용, 생산 모두 주요한 지표들이 이제 몰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언밸런스하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물가는 안정됐지만 경기 지수가 11개월이나 확장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FOMC 회의에서 나온 상당 기간의 저금리 정책 지속이라는 이 발언 별로 잘 그렇게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중국 위안화 절상과 관련돼서 금리 정책으로 약달러 유도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해석 가능하고요.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으로 또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두 가지 어느 경우라도 미국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장 막판에 은행주 하락 요인으로 꼽는 재할인율 인상 가능성, 결국 실질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일전에 말씀드린 그런 긴축 무드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표가 좋게 진행되면 될수록 그 긴축 강도 역시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이 갑자기 밀리는 모습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의 이런 모습 현재 투자 심리 좋긴 좋은데요. 언제든지 반대로 바뀔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접근한다면 지표상의 호조 이미 이제 어깨 부분 근처까지 온 상황이고 주가는 어깨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재할인율 인상 관련된 이야기가 연준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루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금융주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시장에서 금융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게 또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악재가 있는 상황인데 금융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예, 우리 금융주 쪽으로 영향은 오늘 다행스럽게 미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금융주들 봐도 뭐 KB금융은 오히려 플러스를 내는 경우고 뭐 신한지도 보합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타 보험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말씀하셨듯이 뭐 FOMC나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두에 둘 필요는 없는데 단지 투자 심리가 쉽게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 그 점은 좀 참고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대형주 중심의 장세도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금융주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 한번 살펴보니까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MSCI의 편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뭐 한 주간 있었던 이슈와 함께 묶어서 국내 시장도 한번 진단해 볼까요? 예. 이번 주는 아무래도 주 초반만 해도 주요 핵심주들이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모습이 됐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참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121선이 붕괴되면서 제발 10만 원 선은 좀 지켜달라 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야 또 시장의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날 강세 보이고요. 오늘의 강세로 인해서 이제는 안정권으로 들어서는 그런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 호조세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요. IT 산업 사이클 반전도 또 한몫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이 역시 마찬가지로 호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 대표주 거의 대부분 종목들을 반전시키는데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호재로 봐야 되겠죠. 특히 작년에 FTSE 편입 때 외국인이 그 이전에 매수세가 지속 유입됐었고 또 편입 당일에 하루 1조 원 매수세가 들어온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자금이 들어온다는 소식 자체 이건 시장의 가장 큰 호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MSCI에서 요청한 몇 가지 요구사항 이미 뭐 시장에 다 알려져 있지만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 폐지나 뭐 외환거래 관련 내용이나 지수 사용권 개방 아주 민감한 사안이죠. 작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종종 경제 정책에 대해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발행하는 리포트성 발간물이 요새 한국에도 좀 출판이 되는 거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출판물들이 이제 중국 특유의 국수적이고 한국 상황과는 약간 좀 차이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 중국의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사안들 이 대목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헤지펀드에 국익 차원에서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에 위안화의 지나친 절상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번에 MSCI가 한국에 요구한 사항 결국 지나친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공이나 또 자국의 지수 사용권은 양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결국 그러한 사안이 과거 아시아 경제권에서 어떻게 부작용으로 나타났었는지 사례까지 있고 우린 또 경험까지 했습니다. 단기적인 호재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내줄 만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 감안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금융당국도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MSCI 선진국 편입 분명히 호재이지만 앞으로도 현명한 판단으로 단기적인 수급 개선 효과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실리를 얻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야 될 것입니다. 네, 맞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될지 안 될지 뭐 비중이 한 50%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FTSE 때 한번 살펴보더라도 결정이 되기 한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꽤 들어왔었고 한 14조 8천억 원 가까이가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중에 한 14조 원 정도는 또 대형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지금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LG화학이라든지 뭐 비롯해서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흐름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LG화학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올해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진해운도 동참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 쪽을 놓고 보더라도 동양기전 같은 종목들 또 어제 말씀드렸던 기계업종 속에서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 낼 준비 단계까지 거의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점차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압축이 되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고요. 주가 차별화는 진짜 3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까지는 계속 유지할 필요 있어 보인다. 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뭐 기기업종을 비롯해서 어제 말씀해 주셨던 LG화학을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쯤에서 다음 주 전략까지도 한번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지표들이 이번 주보다는 좀 강도가 좀 시장에 미치는 강도가 약할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4분기 GDP나 뭐 소비자 기대 지수가 나올 테고요. 미국은 주택 고용 관련한 지표, 이제 주택과 고용 관련한 지표가 나올 텐데 여타 지표보다는 이번 주에 발표된 것보다는 강도도 좀 약할 거고 개선의 강도도 또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표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이번 주만큼 강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단지 이제 다음 주에 미 국채 발행이 남아 있는데요. 1천억 이상 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발행될 때마다 달러와 강세를 유도시켰거든요.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 왔었는데 근본에는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이 나타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제부터 불거지는 그리스 불안감, 이제 뭐 음모론 같은 거를 제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EU 정상회담이 다음 주말에 있습니다. 25일, 26일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제 그리스 문제가 불거져서 다음 주 초반에 뭐 조정세를 야기하고 불안한 그런 투자 심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다음 주 후반부에는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결론 나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재료에 의해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어도 긍정적 시각은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국내 시장만으로 살펴본다면 금주 상승의 부담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 역시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조정 시 핵심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요. 단기 지지선이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1665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선 감안하고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님과 함께 이 스마트한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늘 수급상 돋보였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수급 엑스파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재짐의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 상황 어떤지 장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우호적인 상승 흐름에 동참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외국인들의 현물 적극적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요. 종합지수 10포인트 플러스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지금 구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거래소 쪽에서 2,26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40억 정도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거래소 쪽에서 2,200억의 순매도 흐름, 기관 쪽은 40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만 분위기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하는 그러한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코멘트를 내려주셨는데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기아차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들의 매기가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기가 몰렸던 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 이러면 금액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기아차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KT, 현대차, 현대건설 이런 쪽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량 기준으로 이러한 순서고요. 금액 순으로 이렇게 보신다 이러면은 기아차, 삼성전자, 현대차, KT,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한국전력, SK에너지 이런 식으로 순매수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순위로 해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은 폭의 몇백억, 한 40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주일 내내 외국인들이 좀 편식을 하는 듯한 그러한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가격도 올리면서 순매수도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역시 두산인프라코아라든가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주와 그다음에 현대아이스코, OCI 이런 쪽으로 순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금액상으로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 SDI가 1순위입니다. 삼성 SDI, 현대건설, 우리금융, 대우증권, 두산인프라코어, LG, SK네트워크스, 삼성이미징까지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동반 매수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제 동시에 오늘 순매수하는 베스트 5를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금융입니다. 오늘 일주일 내도록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계속해서 강하게 하고 있죠. 삼성 SDI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대건설, 건설주도 이제 주 후반 정도 와서는 이제 동시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대우증권과 기아차는 주 초반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했죠.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편식은 핵심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순매수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금융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네요.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꾸준한 수급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일종 팀장님이 뽑은 수급 베스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언급해 주시는 종목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수급 베스트 종목은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그 기술적 차트 흐름 이러한 부분도 같이 가미를 시켜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다소 기계적인 순매수의 나열식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꼽은 이제 수급의 베스트 종목 삼성 SDI 여전히 유효하고요. 현대건설과 기아차, GS건설, OCI, 전일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주들이 조금 눈여겨보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는데 다음 주 한번 두산그룹주들 한번 보고요. 오늘은 OCI라든가 건설주들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다음 주 건설주 계속해서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종목을 갖다가 이제 하나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한번 AS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장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새로운 종목으로 이렇게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먼저 고려아연이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일단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 오늘 195,500원까지 보합선까지 다 갖다 놓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5일선 지지가 유효한데 121선에 대한 저항대가 좀 살짝 엿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 주 초반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일단 전략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아연 다음에 이제 기아차를 말씀을 드렸죠.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 주가를 25,000원대 이상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대로다 이러면은 다음 주까지 초반까지 들고 계시면은 무난하게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여전히 강세 종목이죠. 박스권 흐름 탈피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탄력을 갖다가 이제 모멘텀을 갖다가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15만 원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까지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음봉 발생하기 전에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음봉 발생하면은 그때부터는 일단 재평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렸죠. 현대건설 전일 이후로 해서 오늘도 상당히 좀 강하게 1,300원 플러스로 66,600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21선에 대한 저항대가 살짝 무색해하는 그러한 강세 흐름인데요. 다음 주 초반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엿보인다라는 점에서 일단 계속해서 이번 주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분할 매수를 하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는 측면에서 다음은 몇 주라도 계속해서 사는 종목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 제가 차트상으로 좀 살펴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11% 넘는 그런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 가져가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음봉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쥐고 가고 지금 현재 수익도 한 6% 정도 났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들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말씀해주신 핵심 포인트들을 잘 한번 살펴보니까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로 오늘 3%대 최근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분할 매수 전략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홍재지점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급등주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부자클럽의 백룡승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 괜찮습니다. 0.6%씩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급등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급등주는 스펙 바람이 좀 불면서요. 현대증권 스펙 1호가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전방이라든가 부산방직, 대한방직, 자산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KT 서브마린이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고요. 또한 전기자동차 관련주인 CMS가 연속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뭐 스펙 관련주들 미래에셋 스펙도 상장 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갔는데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펙이라는 이름을 딱 붙인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현대증권 스펙 1호도 많은 상승세를 나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급등주들 한번 살펴봤는데 그동안 관심 종목들 많은 종목들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이 부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몇몇 종목은 낙폭이 좀 크게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제시해드린 그 지지 라인을 깨게 되면은 급등주라는 것은 또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매도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EML SI는 1,9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는데요. 이 라인을 지켰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이 라인에 1,900원의 지지 여부만 잘 보시고 가시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꼭 지지 라인을 깼을 때는 바로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다사 로봇은 역시 그 4,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4,000원의 지지 라인만 꼭 지키시고 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락앤락을 드렸었는데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죠. 급등주라기보다는 우량주 성격이 있는데요. 락앤락은 그냥 뭐 장기로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급등주 성격도 있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일단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AP 시스템은 역시 그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죠.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는 그 라인을 지켜준다면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5,900원 직전 전일 저점이 되겠죠. 5,900원을 깨지 않으면 보유 전략으로 역시 가시고요. 단기 급등 시에는 말씀드린 가격대 6,500원대 차익 실현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자클럽 백룡순청님과 함께 오늘의 급등주들 그리고 또 한 주간 급등주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 끝나려면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후반부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종목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후반부에 저희가 한솔 홈데코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했었는데 보유 의견을 내려주셨었죠. 10.5%의 오늘 폭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후반부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 다시 한번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5588번으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오늘 옆에 나와주신 이 패널분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권영문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좀 폭등세를 연출했거든요. 네.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어요? 충실히 답변 드리는 걸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 권영문 과장께서 준비해 오신 그런 종목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고 오늘 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한 가운데 그 장 막판 무렵에 이제 거래소 시장도 상승 흐름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투심은 괜찮다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후반부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도 미약하게나마 이 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를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끝까지 저희에게 시선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심 종목 저희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인스프린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 종목 사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KT의 멀티스크린 및 미디어 컨버전스 전략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KT향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CPU의 안드로이드용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삼성전자 스마트폰 확대됨에 따라서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얼마 전에도 기사로도 나왔었죠. 미국의 3대 통신 사업자인 스프린트사의 4G 사업 전략적 제휴로 인한 어떤 앞으로의 해외 시장 개척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차트 보시면서 이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인스프린트의 최근 일봉 차트인데요. 매수가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5,530원 정도인데요. 5,540원, 50원 정도까지는 매수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9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손절가로는 5,370원이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손절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 얘기들, 그리고 아이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세를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거래를 줄이면서 양호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다시금 이러한 세 가지 모멘텀이 부각될 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6,900원까지 도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손절가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셨고 매수가까지도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가격대가 5,540원 정도거든요.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겠죠? 네, 지금 가격이 매수 적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한 며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시기에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네, 가격의 변동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종목은 저희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090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 대한전선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1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한전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회사의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최근에 어떤 M&A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이 부족함에 됨으로써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큰 폭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도 전력망 공사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경영진 교체를 하게 됐다라는 것도 기사로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 회사가 말씀드렸다시피 M&A 쪽에 주력을 하게 되면서 회사의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 하락을 겪었지만은 이제 경영진이 교체가 됨으로써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우려들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지금 제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는데요. 일단은 이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7,500원 정도 지금 가격 정도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현재 가격대에서 살펴봤을 때 매수가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가가 17,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도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CNC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4272님께서 올려주셨는데 6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가격대를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신 매수 가격과 현재 가격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홀딩 하시고 더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회사 들고 가셔도 무방하리라고 봐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제회계 기준 IFRS
IFRS 도입으로 인해서 금융사업 부문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이제 SK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SK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SK그룹의 지주회사 역할로서 전에는 이제 SK 주식회사가 그러한 지주회사 역할을 하였지만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이런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매수가 64,800원에 50% 정도 비중으로 그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일단은 상승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제 의미 있는 저점대와 그다음에 의미 있는 고점대를 한번 이어봤는데요. 이러한 상승통에서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인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래 들어 이번 달에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비중은 좀 많으시지만은 추세 모양이 너무 좋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그러한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홀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CNC 현재 가격이 뭐 비슷합니다. 매수가와 비슷한 상황에 와 있는데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 가져가시길 권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6402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보성 파워텍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8,1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예. 일단 차트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60원 정도면은 이제 그 원자력 테마주로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가장 고점 부근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3월 12일 날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폭락의 원인이 일단은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 그 물량이 600만 주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뭐 발행 물량이 한 지금 이 회사 전체 주식 발행 물량의 한 25% 가량으로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또한 뭐 이게 상장일이 5월 19일이라서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지금 예정된 발행가가 4,160원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뭐 물론 이게 확정이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확정 예정일이 4월 24일 날 이 유상증자 발행가가 확정이 된다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거래되는 주가하고 얼마나 가격 괴리가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반등 시에 비중 축소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 들어가지고 큰 폭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은 반등도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7,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반등의 최대폭인 것으로 보고 일단은 손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성 파워텍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5947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아이리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매수가가 6,100원입니다. 비중은 10%,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지는 않는데요. 뭐 아이리버 지금 현재 주가 상황 살펴봐도 어느 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5,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낙폭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현재 상황이랑 좀 묶어서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월봉 차트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일봉 차트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종목 좀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한번 월봉 차트 보시면서 간단히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아이리버의 월봉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제 큰 폭으로 거래가 실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거진 최저가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라간 이유는 이제 전자책 관련주로 이게 테마성 종목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좀 곽강을 받고 있고요. 다시 일봉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최근 들어가지고 연속으로 상한가 가는 이런 급등 시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큰 폭으로 이제 하락 시세도 보여주었지만 다시금 그 하락하는 거를 되돌려 놓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21선에서 다시 대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빠지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매수 가격이 6,100원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큰 폭 물린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시면은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리버 현재는 좀 손실이 있지만
뭐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은 하시지 말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리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LS 산전입니다. 9만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9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인데 제가 이 주식의 주가를 어느 정도 아는데 손실이 좀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8만 원대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 비중도 상당히 많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 주로 테마성 종목으로 묶이면서 이제 뭐 각광을 받았었는데 올해 들면서 이제 오히려 다른 뭐 스마트 그리드들은 시가총액이 작은 반면에 이제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자체가 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테마성보다는 어떤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짚어드리겠는데요. 제가 뭐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항대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옆으로 가로선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주가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85,000원 선 부근에서 일단은 그 멈추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최대폭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아마 89,000원을 뚫기는 어려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지금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85,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가지고 계시는 40%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을 한 89,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그런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아집니다. 네, 손실이 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000원 선에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고 뭐 그 이상 89,000원 선 되면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LS 산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 5종목 정도 살펴봤나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72님께서 올려주셨네요. OCI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매수가가 184,000원입니다. 비중이 좀 있습니다. 50% 비중을 현재 가지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손실이 좀 있습니다. OCI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비중을 조금씩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개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작년 9월 달부터 만들어진 고점과 그다음에 올해 1월 달 만들어진 고점 이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오늘 절묘하게 그 추세선 윗부분에 이제 저항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좀 틀려질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시는 투자자시라면은 일단은 오늘 지금 가격선에서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러한 추세선도 절대 뚫리지 않는 선이다라는 것을 감안하신다라면은 오늘 정도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다시금 이게 저항을 받아서 다시금 눌림목 흐름을 보인다라면은 그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보였을 때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그런 대응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뭐 제가 가격을 좀 잘못 봤네요. 193,000원 선으로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권에 계시는데 그래도 좀 일부분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OCI 오늘 4%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최정신 팀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 종목 중에도 OCI가 포함되어 있었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종목이죠.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던 인스프리트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5,540원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1%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 내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가격대 정도면은 뭐 충분히 매수하시기에 이렇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본다라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올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점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고점대를 한번 연결을 해본다라면은 이렇게 고점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점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런 수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렴하는 형태 후에 일단은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은 앞으로 한동안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뭐 목표가인 한 6,900원 정도인 전 고점이죠. 전 고점 부근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겠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KT발 그런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그런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기사로도 나왔지만은 이제 미국 3대 통신 회사인 스프린트사의 그 전략적 제휴로 인해서 해외발 쪽으로도 해외 시장 개척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그 상승의 그런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지금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서 넘어가신다라면은 다음 주 초반 정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뭐 다음 주 초반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보유 기간을 딱 명시를 하자면 뭐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렴하는 흐름이 한 2개월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적어도 한 그 정도의 절반 정도인 한 달 정도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모멘텀들이 기사화가 된다라면은 좀 더 그 목표가 달성 시기는 좀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봐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인스프리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수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한 달 정도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쯤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바라볼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권영문 과장과 함께 종목 상담 그리고 또 관심 종목으로 인스프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지수가 좀 갑자기 많이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0.7% 가까이 오르면서 좀 시장 상황이 다시 또 상승 전환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좀 바뀌었거든요. 0.2% 정도 오르면서 1678포인트로 장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0.3% 오르면서 526포인트로 현재 장이 마치고 있는데 양 시장이 0.6%대의 상승세를 보인 거에 비하면 후반부에 조금 상승폭을 축소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증시가 후반부 들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고 있네요. 저희가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에서 중국이랑 홍콩 쪽의 증시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중국 쪽 괜찮습니다. 지금 0.6% 가까이 지금 오르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괜찮고요. 일본 증시 역시 0.6% 오르고 있습니다. 네, 홍콩 H지수만이 0.3%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희는 2부에서 오늘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주요 경제 소식들 함께 묶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